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이사회 회의만 의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학 측은 차질 없이 학사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초대 총장이 사퇴하는 등 에너지공대 흔들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유산 지우기란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공대는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와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전남을 뜨겁게 달군 메가 이벤트로 지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8년 1차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은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임을 건의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윤의준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공대는 부총장 체제로 차질 없이 학사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최근 윤 총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지난 21일 임시이사회에서 서면 의결을 통해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석이 된 총장 자리는 박진호 연구부총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박 대행은 대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공대를 감사한 뒤 다수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견했다며 윤 총장의 해임안을 공개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사에서는 에너지공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출연금 유용,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에서 이달 말 총장 해임안을 상정해 투표에 붙일 예정이었는데 이사회에 현 정부 인사가 다수 포진된 만큼 의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적감사에 이어 출연금 삭감, 해임 압박에 따른 총장 사퇴까지 현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출연금 삭감 그리고 총장 해임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불과 최근까지도 이 2차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공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 부분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된 에너지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 2년 만에 연이은 외풍을 맞으며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 압박 속에 초대 총장이 물러나는 등 에너지공대에 대한 흔들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치적 사업이란 이유로 정권 교체 이후 수세에 물린 에너지공대는 설립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어서 정경원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공세에는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 사업이었던 에너지공대 설립을 밀어붙였고 지난해 건물 한 동만 세워진 상태에서 첫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에너지공대는 계속해서 수세에 몰렸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를 실시해 각종 비위를 적발했고 이사회에 초대 총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교 초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총장 해임 건의는 과도하다며 반발이 잇따랐지만 산업부는 에너지공대의 재심의 요청마저 기각했습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도 에너지공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동결 등이 한전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출연금이 한전의 1년치 영업비용의 0.1%도 되지 않는 에너지공대를 공범으로 내몬 겁니다. 여기에 대학 설립부터 학사 운영까지 진두지휘하던 초대 총장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 물러나고 내년도 정부 출연금도 올해보다 100억 원가량 깎이며 내년 학사 운영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설립 2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은 에너지공대가 정부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지 우려스러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는 KBC 송년기획.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모처럼 만에 열려 전남을 뜨겁게 달군 메가 이벤트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는 순천 배우기 열풍을 불러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새로운 K컬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잇따라 열리면서 전남의 저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였다는 평가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잔디길로 바뀐 그린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 10년 만에 다시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7개월 동안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국내외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을 각인시켰습니다. 순천시는 박람회 대성공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과 문화 콘텐츠 산업을 덧입힌 한국형 K 디즈니월드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문화 콘텐츠의 우수성들을 입혀서 전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시내 전체를 산업기지화해서 정말로 남해안 벨트의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수묵을 주제로 한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 190명이 350여 점의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월 전시장을 찾아 수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K컬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지며 전남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대 무대라는 극찬과 함께 가장 성공한 대회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헌신 덕분에 전라남도가 역사, 문화, 전통의 자부심을 걸고 추진했던 여러 메가 이벤트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비상하는 글로벌 도정의 기틀을 탄탄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등 국제행사가 성공을 거두며 올해 전남 방문회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송신년 타종식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 도시철도가 1월 1일 연장 운행됩니다. 광주교통공사는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고려해 1월 1일 문화전당역 기준 새벽 0시 30분과 1시에 소태와 평동 양방향으로 각각 추가 열차를 운행합니다. 공사는 또 문화전당역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해 타종식에 참여하는 승객 1,000여 명을 위해 핫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 제1차 PFV로부터 공공기여금 5,899억 원을 제공받는 대신 일반 공업지역인 29만 6천 제곱미터를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2018년 1차 소송 때도 피해자들이 이겼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제기된 2차 청구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6명 중 2명만이 생존해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나주에서 소학교 졸업 후 강제동원됐다. 1944년 12월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 등도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갖고 좋은 학교 보내준다고 어린 딸을 죽여놓고 일본은 사죄 한 번 없지 않아요 지금까지. 대법원이 2차 청구 소송 사건 중
지난 21일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연이은 승소에도 실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기업의 배상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1차에서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 소송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종 확정된 판결의 취지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현금화 명령과 관련된 재항고 사건도 결정이 곧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도 외교부는 제3자 변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은 주일 정부공사를 조치해 반발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예비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정의찬 특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내년 총선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민주당 예비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 총학생회 연합 의장이던 지난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이 확정된 정 특보는 당시 폭행 현장에 있거나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시공 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광주 전남 여러 사업장에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09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509, 여수 남해 해저터널 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분양한 광주 월산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원 등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변수가 많아 지역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보성군청 직원들이 1,190만 8,14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월산면 복정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담양군 월산면 오성리 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담양군 월산면 월천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담양군 월산면 송정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담양군 월산면 마산마을 주민들이 9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협력업체를 돕기 위한 위니아 제품 구매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가전기업인 대유위니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딤체 냉장고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중흥그룹, 다스코, 보강건설 등도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4천만 원 상당의 딤체 냉장고를 구매해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설 승차권 사전 예매가 다음 달 8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설 연휴인 내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에 대한 예매는 인터넷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매 첫날과 둘째 날엔 정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매가 이뤄지며 경부선 등은 10일, 호남선과 전라선 예매는 11일에 진행됩니다.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면서 창단 첫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을 확정한 광주FC가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광주FC는 성남FC 미드필더 박태준, 안산그리너스FC 공격수 정지용 영입을 위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선수는 빠른 속도와 기술을 동시에 갖췄다고 평가되며 박태준 선수는 중원의 기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에만 사내하청 노동자 3명이 사망한 현대사모중공업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사모중공업의 하청업체에서 용접 작업으로 인한 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만 권고했다며 위험 방치를 중단하고 특별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대사모중공업에도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 유가족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